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왔던 의정부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이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의정부시는 23일 주식회사 의정부 리듬시티, MBN홀딩스 등과 물류센터를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의정부시는 사업 시행자, 주민과 함께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 사업을 강구하고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산 신도시 연합회 주민들도 참석했으며 이 같은 결정에 적극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포천 지역의 한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가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 중인데요. 포천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업체는 시간당 1톤을 소각할 수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간당 2톤 규모로 증설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기존 영업 대상에는 제외돼 있던 조직 물류 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 신청서도 한강유역 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한강유역 환경청은 포천시에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 신청서에 타법 검토 의뢰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백영현 포천시장은 신청지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이 자리하고 있다며 한탄강의 가치뿐만 아니라 주민의사에 반하는 소각시설의 증설은 절대 수용이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사꽃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연한 분홍색과 짙은 분홍색으로 벚꽃이 피는 시기에 함께 피고 지는데요. 흔히 말하는 개복숭아 열매가 열리기 전에 피는 꽃입니다. 주로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제 포천에서도 이 복사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고모리 인근 산에 한 주민이 심기 시작했는데 이제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복사꽃 나무를 심은 주인공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쪽이 고모리 저수지 뒤편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광릉숲 일원이고 인프라가 좀 많이 되어 있는데 고모리 저수 바로 뒤쪽이다 보니까 좀 더 부가적인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수지 뒤에 복사꽃을 단계적으로 한 5,000주씩 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많이 어우러지면 이 고모리 일대, 광릉숲 일대가 관광 인프라가 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꽃이 폈다가요. 6월 한 중순경쯤 그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일명 개복숭아라고 하는데 큰 복숭아보다는 작은 복숭아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과실로 먹는 것보다는 그 이제 청, 이렇게 뭐 매실청 같이 청으로 담가서 이제 그 발효해서 그걸 드십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가 그 환경 공해가 많아요. 그래서 기관지 쪽이 이제 많이 나빠졌는데 기관지 쪽에 특효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깝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포천시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우리 포천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과 우리 민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일대가 좀 더 좀 완성된 모습으로 좀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3월 의정부시 가능동의 정수장에서 2차례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김주호 의정부시의원이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의정부시의 시민안전 행정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1차 사고 발생 이후 불과 닷새 만에 재차 염소가스가 누출됐다며 염소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의 안전점검 미흡은 물론 공급업체를 관리하는 집행부의 관리 소홀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세일 의정부시의원이 의정부도시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도시공사는 출범과 동시에 27명의 대규모 인사를 채용했다며 의정부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알면서도 효율적 조직 운영에 대한 대책도 없이 경비만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홍철호 전 의원이
지난 22일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홍철호 정무수석과 전화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직접 들어봅니다. 네, 이번에 신임 정무수석이 임명되셨는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깨가 무겁죠. 지금 국민들도 힘드시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제 역할을 못하고 하니까 정치인의 한 사람이 이제 또 정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어깨가 많이 무거워요. 네, 이제 지역을 떠나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되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소회나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김포가 아니면 국회의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김포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분명히 난 있다고 봤는데 기회를 못 가진 거에 대해서는 아쉽고 대신 이제 그게 어쨌든 국민의 판단이고 선택이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에 좀 더 주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정부와 국회 간 가교 역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계획은 민주당 그 지도부하고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낮은 자세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시행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유가 인상 등으로 재정 부담이 발생하면서 요금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요금 인상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에서 6월에 나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버스조합은 도에 제출한 시내버스 운임요금 조정 신청서에서 코로나19 등으로 누적 손실이 크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대규모 인력 채용과 관리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해 도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 3년간 441억 4,900만 원을 투입해 오래된 관광지를 정비하고 대표 관광 브랜드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도는 먼저 아트 투어 버스, 북부 광역 시티 투어, 힐링 스테이 프로그램, 야간 관광지 활성화, 음식 문화 관광 활성화 등 5가지 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해 3년간 52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노후된 관광지 정비와 관광 환경 개선에 3년간 총 3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광산업이 경기 북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소자본 무허가 청소대행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폐기물 수거 업체.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수거해온 일반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자격이 없는 무허가 업체입니다. 법상 생활 폐기물 자체는 수비 공간을 시장 분수가 하게끔 돼 있어요. 시장 분수가 하고 아니면 이제 시장 분수한테 대행을 맡은 사람이 하게끔 돼 있거든요. 김포시의 또 다른 폐기물 처리 업체. 이곳도 무허가입니다. 가전제품 같은 거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재활용을 하시거나 이런 거 하시려면 관할 환경부나 이제 관할 그쪽에 신고를 하시고 재활용업이나 이런 관련 신고를 하시고 좀 하셔야 돼요. 경기도가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2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한 업체는 무허가로 서울에서 수거한 생활 폐기물을 구리와 광명 등에서 처리하다 적발됐습니다. 이천시의 한 업체는 이 사업을 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 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 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 폐기물 불법 처리 대행 영업은 지자체가 장래 인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들 업체들이 불법으로 수거한 생활 폐기물의 수적 관리도 어려워 불법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는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 협력해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달 수도권 아파트 8,200여 가구가 집들이를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집방의 자료를 살펴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2,605가구로 이 중 36%인 8,238가구가 수도권에서 입주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입주 물량이 없고 경기 5,675가구, 인천 2,563가구가 입주합니다. 직방 관계자는 주춤했던 새 아파트 입주가 5월부터 다시 증가하며 6월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특히 수도권 위주로 입주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가 다음 달부터 동일 건축물에 대해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를 함께 진행합니다. 시는 현재 별도로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위원들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장소에서 일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심의는 매월 한 차례 개최를 기본으로 하고 안건이 많으면 2차례 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 경관 심의에 4개월에서 6개월 걸렸던 기간이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주는 본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공동심의 대신 건축 경관 개별 심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수돗물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후 펌프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 아리수 본부는 지난해 수돗물 생산에 든 동력비는 7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력비는 대형 취송수와 가압 펌프가 에너지 사용량의 90%를 차지해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개선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리수 본부는 취송수 펌프와 가압 펌프에 대한 성능 진단과 개선을 통해 연간 4억 원의 동력비를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주요 펌프 구입 시 계약서에 성능 보장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기해 부실 펌프 납품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24일부터 제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소공인 지원 특례 보증을 접수합니다. 이번 사업은 총 100억 원의 융자 규모로 수행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인천 내 사업장을 둔 소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3년간 연 1.5%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며 보증 수수료는 0.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나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동아시아 도시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6박 7일 일정으로 출장을 떠납니다. 일정은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며 방문 대상국은 태국과 중국입니다. 유 시장은 태국 방콕시를 먼저 방문해 자매도시 결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 중국 청도시에서 열리는 국제우호도시 시장 포럼에 참석한 뒤 시안시에서 관광객 유치 협약을 맺고 양 도시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